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이번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말들과 북한 노동신문이 지급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겁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 시사에서 제일 탑에 있는 것은 김정은이 당중앙의 제8차 제1차 정치국 회의와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최근간부 회의를 주최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와 노동신문의 모든 중요 사설들을 자자구구 따져봤습니다. 김정은이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와 당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 최근간부 회의를 진행한 주요 목적이 뭔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 하나는 조성된 불리한 주 객관적 조건과 환경으로 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인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전 향상에서 전망성 있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둘째, 상반년도 경제계획 수행에서 편향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셋째,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제때 점검하고 총화짓고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와 당중앙위원회 및 도당위원회 최근간부 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건 내 말도 아닙니다. 다 나온 겁니다. 북한 쪽에서. 그것은 바로 현식이 북한의 전체 간부, 당원, 근로자, 북한군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군, 즉 전체 북한 주민이 보신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 조건 타발에 물젖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자구 따져보면 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전 북한에서 17년 동안 노동신문을 눈이 빠지게 판 기자입니다. 정책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그 분류 방법, 추리해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빈 구호만 요란할 뿐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간 총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벌려놓은 회의라는 것. 그러면 그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의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일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순탄한 시기에는 따라오고 실현의 시기에는 제살궁량만 하는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 아마 지금 김정은이 보기에는 실현의 시기인가 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사회에서 순탄한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 식량 배급제가 작동하고 있었던 시기가 순탄한 시기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이 풍족하지 못해도 빠듯하게 공급되고 있던 시절이 바로 순탄한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당, 행정, 모든 간부권에 있는 일꾼들에 관한 문제인데, 김정은의 의도를 무조건 받들고 김정은에게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에 딱 나온 문장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당 8차 대회에서 결정한 인민경제 5개년 계획 수행이 첫 해의 상반년도 계획 수행이 엄중한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제때 바로잡고 재수습하지 못하면 김정은이 소위 웅지를 품고 내놓은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진일보, 이며 획기적 도약의 단계에서부터 체제의 생사 전망이 사활이 걸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벌려놨노라. 취지는 그겁니다. 아마도 김정은 체제를 둘러싼 모든 대내외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김정은을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 사회는 이미 1970년대 중후반부터 간부군, 비간부군,
노동당원이건 비당원이건 핵심 계층이든 비핵심 계층이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농민이건 노동자건 사무원이건 훈장과 선물을 줄 때는 만세를 부르고 그걸 주지 않으면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불만을 안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 김일성 족속의 이해관계와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무엇을 내놓건 무슨 욕을 퍼붓건 누구를 때려잡든 오늘의 북한 주민 사회에서는 그 모든 김정은의 작태가 일시적인 가십거리, 유언비어의 소재로밖에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번 주 내내 제창한 보수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 조건타발, 이 현상은 70여 년의 김일성 족속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살벌한 도끼를 품어서 이 모든 현상을 북한 사회에 고착화시킨 겁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김정은이가 직접 의무를 주고 수정하고 사인해서 내보낸 중요 기사들입니다. 경야는 정비소 동지 따라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구람없이 싸워나가는 신념의 강자가 되자. 또 어게넌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에 모든 박차를 가하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로 질풍같이 내달리자. 절대성 무조건성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혁명적 수련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혁명가가 되자. 이런 사론서를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노동신문 사론서는 김정일이 의지고 노동당이 지령서입니다. 매일 아침 당보 노동신문에 대한 독보를 할 것,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수령, 즉 김정은이는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주 절세의 어떤 위인인데 일꾼, 당원, 근로자, 군인, 즉 전체 인민이 김정은이를 잘 받들지 못해서 못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정치적으로 분석할 게 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제창한 어린이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6월 6일 즉 북한 소년단 창립 70도를 맞으며 북한의 300만, 노동신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300만에 달하는 만 7세부터 만 13세 아동들을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주인공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조선소년단원의 기본 혁명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명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을 영원히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그 둘째가 뭔지 압니까? 경애하는 아버지인 김정은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그 셋째가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 건설의 욕군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 넷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우고 이끄는 조선소년단의 조직생활을 차지한다. 그 다섯 번째가 김정은이 이끄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소년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에 이르는 아동들이 이 기본 혁명가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당,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 사회와 부모가 똘똘 뭉쳐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김정은의 참다운 아들, 딸로 세뇌, 교양, 훈련시켜야 된다고 짓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김정은과 노동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고 있는 응석바지 귀동자, 귀동료가 될까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매일 김일성 족속 충성동이 호자동이가 되기 위한 사상세뇌를 강요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농촌으로 건설장으로 노력동을 나가고 있고 김족속 당자군 마련을 위해서 사계절 방과 후 상가들을 헤매면서 약초를 캐고 설분가루를 채취하고 김족속이 남조선 해방 염원을 실현해야 된다면서 탱크와 포를 만들기 위한 파고철 꼬마 수매 계획을 하고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토끼 기리구 운동에 내몰리고 있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 부모를 잃고 꽃제부로 내몰린 역사를 감내해야 했던 북한의 수십만에 달하는 소년 소녀들이 응석바지 귀공자 귀공녀로 보이는가 봅니다. 야, 악인입니다. 이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피가 거꾸로 솟는 증오심 때문에라도 저는 김일성 족속을 끝까지 억세게 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북한 내부 상황에서 제일 돋보이는 것은 김정은과 노동당의 경제성과 자랑입니다. 네. 수도 평양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이 유례없는 기족 창조의 열풍으로 들끓는 대격정장으로 되어 있다. 강한 다락식 주택 건설이 세월을 주름잡는 눈부신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각오로 북한 전역의 논밭이 들끓고 있다. 전국의 탄광과 발전소들에서 전이 없는 혁신이 약동이 차넘치고 있다. 이것이 성과입니다. 뭐 없습니다. 배꼽쳤단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놀라고 천지가 뒤집힐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도 전체 북한 주민을 상대로 주간 내내 당대회 결정을 관찰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결사의 정신을 가져라.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 집행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 관점과 사업 태도에 투쟁의 불을 걸고 그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전역을 향해서 김정은과 노동당만 떠들고 있을 뿐이지 기타는 따라갈 능력도 따라갈 의지도 없는 상황이 오늘의 북한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외 활동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김정은이 대외 관련 동종은 노동신문 일면에 계속 나가게 돼 있는데 기껏 나왔다는 게 지난 6월 4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그의 생일을 맞아서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침부터는 이번에 나타난 김정은이 살을 쑥 빼고 나왔다고 건강 이상설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나라 지도자 또 김정은이 같이 30대 저렇게 뚱뚱한 지도자가 살을 빼도 가십거리가 되고 살이 쪄도 가십거리가 되는 것. 이게 오늘 김정은의 신세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존재입니까?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인 대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뭐 그 선상에서 대외적 요인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 출연해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북한 주민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규탄한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국제사회의 공격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는 핵 미사일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다루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볼 때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 주민들이 영원히 합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